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첫 번째 시간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이 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 첫 번째 태양계에 나와 있죠. 태양계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태양계는 중심이 태양이야.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뭐 존재한다? 행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행성이라고 들어가면은 전부 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행성 말고 뭐 소행성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고요. 외소행성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태양계의 구성이죠. 그리고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뭐도 있다? 위성 있고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는 해성도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은요 전부 다 뭐 어떤 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나와 있습니다.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자, 태양에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행성은 태양계 어떤 특정 공전 궤도를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한다라고 나와 있다. 태양계의 형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다.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성운이 있고요. 성운이 뭐한다? 수축 회전을 했죠. 수축하면서 회전했습니다. 이렇게 수축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수축하는 거다? 중력 때문에 수축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축하는 중심에서는 뭐가 탄생해요? 중심에서는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회전하면서 주변부에는 원반 모양의 어떤 궤도가 만들어졌죠. 이 궤도에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미행성체들의 충돌, 중력에 의한 충돌이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충돌에 의해서 행성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지구도 포함되죠. 자, 이런 식으로 행성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요. 원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공전을 할 수 있었다. 이것도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초창기 지구가 만들어질 때 미행성들의 충돌에 의해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직권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집니다. 밀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이 밀도도 뭐에 의해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대기가 지구에 존재하죠. 이 대기가 지구에 존재하는 것이 이 대기를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죠.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대기가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어느 정도 작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기체들이 대기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가벼운 기체들은 지구에 붙잡혀 있지 않고 멀리까지 날아가 있는 상태다라고 알면 되겠네요. 세 번째, 지구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의 한 구성 요소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배워요. 5개의 권을 배우죠. 직권, 기권부터 할까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이랑 그리고 우주 공간인 외권까지 포함을 해서 지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구 시스템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5개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다라고 알면 되고요. 이 구성 요소들은 서로 작용을 하더라라고 해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지구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기권부터 알아볼게요. 책에는 2번으로 해서 나와 있죠. 기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권은 지표면에서부터 높이가 1000km 높이까지를 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가 존재하는 기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은 높이가 낮을수록 중력의 세기가 세다. 그래서 기권, 대기의 약 99%는 높이 30km 내에 분포를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높이가 낮을수록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기들은 30km 안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기권의 성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권의 성분. 일반적으로 이 기권의 성분은 건조 공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수증기를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증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공기의 0.001%를 차지하고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수증기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뭘 일으킨다?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기권의 성분은요, 가장 많은 것이 질소죠. 질소가 전체 기체의 몇 퍼센트? 78%를 차지하더라.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산소였고요. 21%를 차지하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아르곤이었죠. 0.93%, 그리고 이산화탄소 0.03% 있고요. 그리고 기타 비활성 기체들 0.04% 정도 존재를 합니다. 질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되게 안정하죠. 안정하기 때문에 과자 봉지의 충전재라든가 타이어에 넣는 공기 대신에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산소는요, 호흡에 사용이 되는 거죠. 호흡이라든가 연소에 사용되는 기체다라고 알면 되고요.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로서 형광등에 사용되는 기체고요. 이산화탄소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기권의 층상 구조 나와 있습니다. 기권의 층상 구조. 자, 이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 기준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가지고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누더라.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오존층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을 때 오존층이 없는 경우를 일단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존층이 없는 경우에는요, 기온, 높이라고 둘 거고요. 높이가 약 80km 정도 될 때까지 기온이 낮아집니다. 기온이 이렇게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80km보다 높아지면 기온이 다시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층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요,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기온이 낮아지더라 라는 거고요. 당연히 위쪽이 기온이 낮고 아래쪽이 기온이 높으니까 기온이 높은 쪽은 위로 올라갈 거고요. 기온이 낮은 쪽은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 상태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참고로 같이 알면 되겠네요. 자, 80km 이상인 지점에서는요, 높이가 높아지면 태양하고 가까워지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집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더라 라고 알면 돼.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랑 높아지는 이유 기본적으로 알아두고요. 자, 이제 오존층이 생겨요. 그쵸? 고생대 말기에 오존층이 생김으로 해서 육상동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오존층이 생깁니다.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20에서 30km 사이에 존재를 하고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층상 구조를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20에서 30km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있다? 오존층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 그래프 처음에 온도 낮아지고요. 이렇게 기온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오존층 때문에 기온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집니다. 그쵸?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층상 구조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이 정도에서 하나 또 나눌 거고요. 이렇게 나눠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더라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4개의 층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각 층의 명칭 정도 알아볼게요. 가장 아래쪽이 대류권, 그리고 두 번째가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 맨 위쪽이 열권이라고 해서 4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더라. 자, 그러면 이 4개의 층에 대한 특징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부터 정리를 할게요. 대류권 있고요. 그리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해서 4개의 층으로 나뉘어집니다. 대류권은 높이 0에서부터 11km까지를 대류권, 성층권은 11km에서 50km까지를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은 50km에서 80km까지를 중간권, 그리고 80km부터 높이 1000km까지를 열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네들의 경계면이 있는데 경계면의 이름은 아래쪽 층의 이름에 계면이라고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대류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류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류권. 자, 여기서 볼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유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로 이해를 하고요. 나타나는 특징들을 볼게요. 대류권은 대류 현상이 나타나요.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류권에는 수증기가 존재를 합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증기 때문에 무슨 현상도 일어난다고? 기상 현상까지 일어나더라 라는 거. 얘가 가장 큰 특징이죠. 대류권에서는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대류권은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되고요. 성층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층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오존층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지더라라는 거고요. 오존층이 존재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얘는 안정된 층이야. 안정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얘가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행기 항로로 사용이 됩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사용이 되더라라는 것 정도 보면 돼요. 오존층의 위치는 아까 왼쪽 그림에서 설명했죠. 너희가 보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20에서 30km 정도의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간건 50에서 80km인데 얘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중간건에서는 수증기가 거의 없다.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뭐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여기에 대기의 마찰에 의해서 유성이 관찰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열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권은요, 공기가 거의 없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데 공기가 거의 없다. 공기가 희박하다. 그래서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열권에서 오로라,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랑 그리고 열권에는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이 되더라 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층에 대한 기권의 특징들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기권의 역할 볼 겁니다. 이런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라는 것들입니다. 기권의 역할. 첫 번째 역할 어떤 거야?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있어요. CO2 그리고 수증기 하나 더 따지면은 CH4 메테인까지 이렇게 해서 얘가 작용하는 게 뭐다?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 온실 효과. 그래서 CO2 수증기 메테인 얘를 온실 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온실 기체에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약간은 높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 원래 온실 기체 대기가 없다면은 영하 18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될 건데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에 의해서 15도씨 정도의 좀 높은 온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오존층 있다 그랬다 그지? 오존층 뭐 흡수한다고요?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리고요 대기는요 대기의 마찰에 의해서 유성체의 충돌을 방지하죠. 그래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산소랑 이산화탄소 있죠. 그래서 산소는 호흡이라든가 연소에 필요한 기체고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다. 그래서 호흡이나 연소,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면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직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직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권에 대한 내용 다 지우고요. 직권입니다. 지각부터 시작해서 지구 중심까지, 지구 내부까지를 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권은요, 지각에다가 플러스 지구 내부까지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표면에서부터 깊이 약 6,400km까지를 지구 중심까지를 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직권의 성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직권의 성분 나와 있습니다. 자, 직권의 성분은요, 지각의 성분이랑 지구 전체의 성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각은요, 가장 많은 것이 뭐였다? 산소, 그 다음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그 다음 철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다라고 해서 우리 앞 시간에서 뭐 배웠다? 규산형 광물이라는 것들 배웠죠. 그죠? 그래서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지구 전체에서는 지구에는 핵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죠? 외핵과 내핵. 핵 성분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이 철, 그 다음 산소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철이 가장 많다라는 거,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이 가장 많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의 구성 성분, 직권의 성분, 지각의 구성 성분과 지구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직권의 층상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 자, 직권의 층상 구조 4개의 층으로 나타나는데 이 층을 나누는 기준이 지진파의 속도 변화,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4개의 층으로 나누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4개의 층을 이렇게 볼게요. 자, 이 가장 바깥쪽이 지각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지각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바닷물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대륙 지각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해양 지각 이렇게 될 겁니다. 대륙 지각이 두껍게 나타나고 해양 지각이 얇게 나타나고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를 하죠. 자, 그래서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가 약 35km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가 5km 정도 됩니다. 밀도는요. 대륙 지각의 밀도가 2.7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의 밀도는요.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대륙 지각이 더 작다라는 거 알면 돼요. 그리고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 요거는 오른쪽 표에 나와 있어요. 교재 오른쪽 표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35km 정도까지를 지각이라고 두면 되고요. 그 안쪽에 이제 되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거 있어요. 멘틀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멘틀. 깊이 2900km까지를 멘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각 아래쪽에 멘틀이 있는데 우리는 뒤쪽에서도 배우겠지만 우리 이렇게 자를 거예요. 요만큼 잘라서 100km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km까지. 그래서 지각부터 해서 멘틀의 100km까지 요 부분을 단단한 부분이라고 해서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판이라고 배울 겁니다. 이 부분을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멘틀 중에서 쭉 내려가서 언제까지 400km까지가 있어요. 이 부분 100에서 400km까지 이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약권은 유동성 고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움직이는 고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난다?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더라. 얘가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움직여? 위쪽에 있는 판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멘틀의 대류. 그래서 연약권에서 움직이더라. 자, 멘틀은 전체 부피의 지구 부피의 얼마를 차지하더라?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피를 차지한다라고 알면 되고요. 얘는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밀도는 약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각보다 밀도가 약간 더 크기 때문에 지각 아래쪽에 위치를 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웠어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 경계.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 모호면이라고 배웠죠. 그쵸? 모호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모호면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이제 안쪽이 핵인데요. 핵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그쵸?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외핵,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핵은 깊이 얼마까지? 5,100km까지 외핵, 내핵은 중심까지니까 6,400km까지를 내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핵은요, 이 외핵은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외핵이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었다? S파가 통과하지 못하더라 라는 거지. S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핵이 액체 상태다. 얘가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액체가 뭐 한다? 움직이더라. 대류 현상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지. 외핵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지구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 생성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우리 앞에서 신소재 할 때 배웠던 강자성체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핵은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 수 있는 것이 피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더라. 그래서 고체 상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외핵과 내핵의 구성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의 층상 구조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쵸? 지각, 멘틀, 외핵, 내핵에 대한 것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라는 거 볼게요. 여기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권의 역할. 졸지 말고요. 졸지 말고. 자, 직권의 역할 볼게요. 자, 일단 땅이 있어야지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물질을 공급해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할 수 있다. 땅이라든가 토양에 녹아있는 양분이라든가 무기염류들이 물질이죠. 이런 물질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식처가 되는 거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지형 및 대륙, 해양의 분포, 지형의 분포라든가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직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대륙지각, 해양지각 형태로 분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 대륙, 해양 분포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직권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화산 활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산재가 있을 거예요. 화산재. 화산재가 많으면은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차단하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표에 풍화 침식 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지형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요.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여기 하나 더 적을게요. 5번. 육지에서 바다로 올 때랑 바다에서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자, 육지에서 바다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염류를 가지고 내려와요. 뭐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칼륨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내려올 수 있고요.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바다 쪽에서 마찬가지 염류를
공급합니다. 황화이온이라든가 아니면 염화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육수, 그럼 육지에서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바다의 염류, 그리고 해저 화산 활동에서 바다에 필요한 염류들을 공급해주는 역할까지 직관에서 하더라라는 것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관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직관에 대한 내용들 지우고 이제 수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수권. 물이다, 그치? 물. 자, 우리 지구상에는 육지가 30%, 바다가 70%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수권인데요. 우리 지구상에는 육지가 전체 약 30%, 바다가 약 70% 정도 차지하죠. 이만큼 수권이 많이 분포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육지에도 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공기 중에도 물이 있어. 수증기라고 하는 물이 존재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일단 수권의 구성 볼게요. 수권의 구성을 볼 건데 수권의 구성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육지에 있는 물과 바다에 있는 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해수랑 바다에 있는 물이죠. 해수랑 육수 또는 담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97.2% 정도 차지를 하고요. 육지에 있는 물이 2.8% 정도 차지를 합니다. 담수라고 하는 거. 자, 이 육수 담수는요, 다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죠. 빙하가 가장 많아요. 2.15% 정도의 빙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0.62% 정도 있고요. 그리고 호수나 하천수. 얘가 0.03% 정도 존재를 하죠.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다? 호수나 하천수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물입니다. 얘를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해요. 얘만 가지고 사용하기 좀 부족해. 그래서 뭐까지 같이 사용한다? 지하수의 일부를 같이 사용을 하더라. 주로 사용하는 것에서 지하수의 일부까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빙하나 바닷물은 우리가 사용하기 힘들어. 빙하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사용하기 힘든 거고요. 그리고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만 빙하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해수는요, 바닷물은 짜다, 그지? 염류가 많이 들어서 짜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과정을 거쳐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해수랑 빙하는 사용하기가 힘들고 지하수, 호수, 하천수 등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수의 층상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 중에서 바다, 해수의 층상 구조를 볼 겁니다. 두 번째, 해수의 층상 구조인데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가지고 층상 구조를 나눠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가지고 층상 구조를 나누더라 라는 것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내면은요, 얘가 깊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수온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공기 중에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물속으로 들어오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오다가 점점 적게 들어오겠죠. 많이 들어오다가 점점 적게 들어와서 여기서는 들어오지 않게끔 됩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수온이 높은 상태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수온이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바다 표면에서는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이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한 상태의 온도를 가지겠죠. 이렇게 일정한 상태의 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층이 아니라 몇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다? 세 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때 가장 위쪽에 섞인 층, 바람에 의해서 혼합된 층이라고 해서 혼합층이라는 층 하나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점점점 낮아진다. 수온이 약해진다. 그래서 수온약층이라는 층이 하나 나와요. 글씨가 이상해졌네. 수온약층이라는 층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깊은 곳에 있는 층이라고 해서 심해층이라고 하는 층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타나요. 혼합층의 특징은요,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한 층이 혼합층이고요. 바람이 강하면은요, 두께가 두껍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는 위도가 중위도 지역에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라는 거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두 번째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은요, 수온약층이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의 온도 차가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온약층을 보면은요, 위쪽은 온도가 높아요. 그죠? 위쪽은 온도가 높은 상태.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낮아요. 그렇죠?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커서 계속해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해. 그러면 얘는 수온약층은 어떤 층이다? 안정된 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안정된 층이다. 안정된 층이니까 뭐가 아니라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이나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안정된 층이니까. 그리고 얘는요, 온도차가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하니까 저위도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더라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심해층까지 들어오면은요, 뭐가 안 들어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떻다? 낮은 상태로 일정하다라는 거. 계절이나 깊이에 관계없이 온도가 항상 일정하다. 약 4도 정도 될 겁니다.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수건의 역할을 볼 건데요. 여기 좀 지우고요. 수건의 구성 파트 지우고. 수건의 역할 보기 전에 뭘 볼 거냐면 오른쪽에 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물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특징 먼저 볼게요. 몇 가지 물의 특징이 있는데 책에 있는 거 첫 번째 특징이 뭐 나와 있다? 비열이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열이 크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밀도가 작아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밀도는요. 액체가 고체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 나와 있다?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 용해도가 크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용해도가 크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기화열이 크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자,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고요. 에너지를 저장하기에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는 체온 변화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겁니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밀도가 액체가 더 크다라고 보면요, 고체 상태는 얼음이지, 얼음은 물 위에 뜬다. 그래서 얼음은 표면부터, 물 표면부터 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수중생물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알면 되고요. 용해도가 크다 그러면은 물질을 잘 녹이는 거지. 잘 녹이고요. 녹여서 뭘 잘한다? 운반이 잘 일어나더라 라는 것들 알면 되고요. 그리고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화학 반응도 잘 일어납니다. 기화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특징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도 정리를 했고요. 수건의 역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수건의 역할은요. 그래도 옆에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할게요. 수건의 역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태양 에너지를 저장한다. 왜? 물은 비열이 크다라고 했다. 그지? 이거였죠. 그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리고 저장하고요. 뭐 해요? 얘네들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물의 특징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수건의 역할. 해수의 순환을 통해 지형을 변화시킨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해류가 생겨요. 온도 차이에서 해류가 생기는데 해류 때문에 해수의 순환이 생기죠. 해수의 순환이 생기면 바다가 흐르든 물이 육지에 물이 흐르든 공기가 움직이든 뭐든지 움직이면 뭐가 생겨?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요.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 운반 퇴적 작용도 당연히 일어나요. 운반이라든가 퇴적 작용도 일어나요. 그러면 이러한 작용들에 의해서 뭐가 지형 변화가 생기더라라는 거. 지형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를 골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을 공급하고요. 서식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건의 특징들 이렇게 알아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생물권과 외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물권과 외권은 좀 간단하니까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째. 생물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생물권 볼 건데요. 책에 보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모든 생물이야. 생물인데 생물은 생산자랑 소비자랑 분해자랑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도 생물이 되고요. 동물도 생물이 되고요. 미생물도 생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다 생물권에 포함이 되더라 라고 알면 돼요. 이 생물은 어디에만 존재한다? 지구에만 존재한다. 왜? 라는 거 알아야지. 지구에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존재할까요? 라는 거. 생물이 존재하는 이유.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온도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해.
생물이 살기 적합한 온도래. 자, 생물이 살기 적합한 온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기가 있어야 되지.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실효과에 의해서 적당한 온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보호를 받아야 돼, 생명체가. 그래서 오존층이나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생명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면 돼.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에 의해 온도가 일정하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오존층이나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외권에서 오는 해로운 것들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물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면 돼요. 자,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은 기권에도 존재를 하고요. 직권에도 존재를 하고요. 수권에도 존재를 하고요. 기생생물이 있으니까 생물권에도 존재를 해요. 외권에는 존재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더라라고 알면 돼.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에 걸쳐서 모두 존재하고요. 이 생물은요, 가장 나중에 형성이 되었다. 자, 우리 지구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요,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져. 액체 상태의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안쪽이 핵, 바깥쪽이 멘틀 형태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주변에 있던 대기 상태 기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야. 이때 중력이 작기 때문에 무거운 기체는 벗어나지 못하고 존재를 하지만 가벼운 기체는 빠져나가 있는 상태. 그리고 지각이 식죠. 미행성체의 충돌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지각이 냉각이 되어서 단단해져서 지각이 만들어져. 대기는 있는 상태. 이때 대기 중에 수증기가 식어서 바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외권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다 속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기권, 직권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수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더라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토양 속의 생물이다. 그지? 이런 것들은 크게 알 필요는 없지만 토양 속의 생물인데요. 이 생물이 토양에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뭐에 의해서 사체라든가 배설물 등을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뭘 해줄 수 있다? 통기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줘요. 생물들이 토양 속을 헤치고 지나가면 통기성,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토양에서 생물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6번째 내용 볼게요. 외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권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우주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우주인데 지구랑 우주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돼. 지구랑 우주 사이에 뭐는 활발하게 이동을 하냐면 에너지는 활발하게 교환이 일어나요. 근데 지구에서 우주로, 우주에서 지구로 어떤 물질들은 거의 이동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운석이 가끔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구에서는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지만 가끔 전달되는 거고 거의 에너지의 교환이 주로 일어나더라. 이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이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오더라 라는 거 알면 되죠.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고요. 온실효과에 의해서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상현상도 일어나고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일어나더라 라는 거 같이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지구에서는요, 아까 직권에서 설명했지만 지구에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 지구자기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구에서는 지구자기장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 외권의 대류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외핵의 대류운동,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외핵의 대류운동에 의해서 지구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다. 외권에서 오는 것들 막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외권에서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지구에서는 오로라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오로라. 얘도 외권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거다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외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구 시스템이 뭔지 알아봤다. 지구 시스템은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이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 알아봤고요. 그래서 기권 알아봤습니다. 기권. 성분이랑 기권의 층상구조 알아봤고요. 그리고 기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직권도 마찬가지. 직권의 성분, 층상구조, 그리고 직권의 역할. 수권도 마찬가지로 수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과 수권의 층상구조, 해수의 층상구조, 그리고 수권의 역할 알아봤고요. 생물권과 외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